퇴근길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순천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이 문제 관련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아직은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만 의혹도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여야 간에 아직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당의 박원석 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무래도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는 유병헌 전 회장 관련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동안의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대응 이런 거를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이게 지난 석 달을 요약을 해보면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위원회 석상에서 네. 유병헌 세모그룹 회장을 반드시 검거해야 된다. 이렇게 두 차례나 말씀을 하셨고요. 네. 검찰, 경찰, 심지어는 군까지 동원을 해서 연인원 수천 명이 지난 몇 달 동안 전국을 이잡듯이 뒤졌는데 결국에 유병헌 회장은 이미 사망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검거하라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신 것이었고요. 네. 어제만 하더라도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구속영장 만료 시한을 연장을 했죠. 네. 그런데 어젯밤부터 6월 12일 날 발견된 사체가 유병헌 회장의 DNA와 가깝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네. 이렇게 보면 정말 검찰 수사 그리고 검경의 공조 모두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이 재난구조 컨트롤 타워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서 네. 많은 아까운 목숨들이 죽어간 것처럼 이번 유병헌 회장 검거 작전에 있어서도 전혀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네. 또 한 번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책임론을 거론하셨는데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도 책임론을 말씀하셨는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게 건가요? 구두상의 책임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상 이 유병헌 회장 검거와 관련해서 총지휘를 청와대가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께서 두 차례나 국무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검찰총장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경찰의 주요 지휘 라인은 물론이거니와 이와 관련된 청와대의 책임 또한 저는 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현안 관련해서 제가 갑자기 좀 생각이 나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네. 새누리당의 김태호 최고위원이 좀 논란이 되는 사진 때문에요. 본인도 사과를 하긴 했는데 네. 의원님도 되게 이런 데 가서 좀 이렇게 적석에서 사진 찍자고 하면 좀 네. 거절하기 좀 어렵지 않나요? 아니 그거는 상식이죠. 그 자리가 유족들이 울부짖고 있는 연결식장인데 네. 아무리 자신을 알아봐주는 시민이 네. 사진을 찍자고 해도 정중하게 거절해야 될 문제지. 저는 그건 기본적인 감수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 얼마 전에 세월호 지금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철 의원이 카톡으로 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일종의 유언비어까지를 포함한 그런 내용을 퍼뜨렸다가 지금 굉장히 문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 함께 느끼는 그런 DNA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만들겠다는 정치가 도대체 어떤 정치인지 저는 함께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국민들 앞에서 참 보기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네. 세월호 특별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간에 이견이 해소가 안 되는데요. 네. 정의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오늘째로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8일입니다. 네. 지금 유족들이 국회에서 열흘 가까이 단식 농성을 하고 계시고 네. 내일은 또 지난번 단원고 학생들이 했던 것처럼 유족들과 또 많은 시민들이 함께 안산에서 출발해서 국회를 거쳐서 광화문 광장 수로공원까지 1박 2일간의 행진을 세월호 특별법을 촉구하는 행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TF7라는 이름의 밀실 협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예견됐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의 선의에만 기대서 네.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저는 새정치연합이 분명히 알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이 진상규명의 의지를 거듭 표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과정에서나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나 이게 좀처럼 변화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자꾸 전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세월호 사건도 전례가 없는 참사
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참사가 일어났던 배경에는 그동안에 우리 사회의 이른바 적폐라고 하는 관피와 같은 그런 전례들을 쌓아왔기 때문이죠. 이참에 이것을 일소하자는 그런 특별법을 논의하는 건데 이 문제를 국민적 공론화의 과정, 심지어는 양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을 배제하고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네. 유족들의 의견도 반영되기 어려웠고 또 국민적 이 의견도 반영되기 어려웠던 어쩌면은 이게 파행이 예견된 그런 협상의 방식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이라도 이 문제는 공론의 장에서 여론 수렴과 국민적 토론, 당연히 유가족의 참여와 다른 야당들의 참여를 통해서 네. 논의가 이루어지고 하루속히 특별법이 제정돼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그처럼 이렇게 좀 공론의 장을 만들고 유가족들도 들어가고 다른 정당 의원들도 들어가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거절당한 겁니까? 몇 차례 요구를 했고요. 네. 국민 토론회도 제안을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내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또 유가족들 그 안산에서 촛불 집회 끝나고 나서 만나 뵙고 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도 설명드리고 또 유가족들의 의견도 다시 한번 수렴하는 그런 일정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양당은 국회에서 이렇게 유가족들이 농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 TF7라는 곳에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 뭐가 쟁점이고 어느 지점이 안 풀리는지 제대로 얘기조차도 지금 밖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께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특별법을 못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 말씀은 좀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126석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힘이 없지 않죠. 저는 이 문제를 올바르게 푸는 그 해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했기 때문에 발생한, 즉 새누리당의 선의에만 기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네. 저는 제1야당답지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빚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논의 방식에 대한 비판을 해주셨고요. 그럼 논의 내용을 좀 보죠. 법안 내용을. 네네. 그러면 정의당의 안은 어떤 건가요? 정의당의 안은 지금 이제 수사권 기소권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거부하고 있고 유족들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의당의 안은 딱 그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회에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상설특검 제도가 마련이 됐습니다. 네. 그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하되 네. 그 상설특검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네. 유족과 야당의 의견을 반영한 네. 그런 상설특검이 임명될 수 있다면 네. 저는 그 정의당의 안도 지금 유족들의 요구와 또 여당이 반대하는 그런 지점을 어떻게 보면 좀 수렴해서 절충할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수사권 기소권과 관련해서 산사코 왜 저렇게 여당이 거부할까? 물론 그게 이제 사법체계상 전례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례가 없었던 참사였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수사권 기소권을 특별위원회가 갖게 되면 그 칼끝이 청와대를 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정치적 우려가 지금 앞서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상규명의 의지보다. 네. 근데 저는 설사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건의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 청와대의 책임을 저는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특별위원회에서 공론화되고 그게 수사의 대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네. 이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다 분명해야 사실은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새누리당은 너무 거기에만 지금 그 연연해서 그것만 우려해서 수사권 기소권 얘기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 지금의 검찰이나 혹은 특검이 수사하게 만들겠다. 지금 검찰이죠. 새누리당은 특검도 아니고. 네. 저는 그런 태도로는 이 문제의 그 원인과 진상과 혹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그런 이 책임 규명 여기에 다가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의 안은 가족 대책이랑 한번 협의해 본 겁니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고요. 내일 또 저희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서 네.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재보궐선거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야권 연대 또는 후보 단일화에 대한 얘기들이 좀 본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진척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풀어야 그렇습니다. 된다고 보십니까? 참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거듭 사실은 이기기 위한 야권 연대를 제안을 했고 네. 또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어떻게 변화할 거고 누가 주역이 될 것인가, 주체가 될 것인가 이걸 이제 가늠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1야당이 이른바 이제 개파 공천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야권 연대를 하자고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결국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네. 이른바 야권 연대의 골든타임이라는 게 지나가고 있고
내일 모레면 사전투표가 시작이 네. 됩니다.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지금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야권이 전패할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김한길 안철수 두 지도부께 정말 묻고 싶습니다. 야당의 승리 그리고 새누리당과의 경쟁이 목표냐 네. 아니면 당내에서 계파의 경쟁 계파의 승리가 목표인가. 아무리 봐도 지금 두 지도부께서는 이 선거를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권 연대를 하려고 해도 시한이 있을 텐데요. 금요일까지 해야 되나요? 목요일까지 해야 되나요? 사실상 이미 좀 지났다고 보고요. 그렇죠. 투표용지가 인쇄돼서 네. 지난 지방선거의 전례를 참고하면 많게는 4, 5%의 로스가 생깁니다. 네. 투표용지가 인쇄된 다음에는 무효표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내일 모레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의 임박해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들어간 다음에 야권연대라는 거는 국민들 보기에도 그렇죠. 그거는 이제 공학적인 연대로밖에 안 네.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네. 저희도 그 야권의 일원으로서 또 야권연대를 제안했던 입장에서 지금 상황이 참으로 고민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의 박원석 대변인 인터뷰했습니다.